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안병용 의정부 시장님 모시고 지난 한 해 의정부가 이뤄낸 다양한 성과와 2021년 새해 주요 사업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안병용 의정부 시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46만 의정부 시민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희망도시 의정부 시장 안병용입니다. 지난 2020년은 참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 시도 코로나 사태로 참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한 해였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힘들었던 코로나 사태의 긴 터널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저 새해에는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만사형통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위기 상황이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의정부시의 역할 어떻게 했다고 평가를 해보십니까? 이게 뭐 인사 말씀을 코로나로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곤란에 처해 있어요. 네. 뭐 미국, 일본, 독일이 뭐 초일류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하루에 일본만 해도 7,000명, 독일, 미국만 해도 뭐 3만 명, 4만 명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고 코로나 재난 극복 비상본부를 이제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24시간 이제 비상 가동을 하고요. 때로는 이제 대통령님도 총리님은 매일 도지사, 부지사가 매일 이제 이렇게 이제 코로나에 관한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침도 줍니다. 근데 뭐 말씀처럼 그 지침이 시달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시군에서 해야 돼서 그 방역과 환자에 대한 이제 이송, 치유, 그다음에 이제 뭐 해당되는 격리자의 감시 또는 뭐 해당되는 이제 업소에 대한 또 통제 이런 참 어려움이 많은데 거의 1년이 조금 넘게 잘 버텨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의정부시가 전국 최대 규모의 공공 일자리 사업을 9천여 개를 만드셨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수였는데요.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중앙정부가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시군에다가 공공사업을 신청하면은 국비를 90% 줄 테니까 90%. 신청하라 이랬더니 우리는 뭐 공공이라는 게 뻔해요. 뭐 이렇게 이제 산불 감시하고 주차 감시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게 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있어요. 그러고 많은 데는 그냥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신청하고 최고로 많이 신청한 게 뭐 한 2,000명 이렇게 신청한 시군이 있는데 우리는 10,000명이요 그랬더니 공문이 이제 회신이 다시 왔어요. 혹시 1,000명을 이거 잘못 쳤느냐? 아닙니다. 10,000명이 꼭 필요하고 해주세요. 근데 뭐 긴가민가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9,000명, 나중에는 성과가 있으니까 뭐 11,000명까지 늘려받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어차피 국비가 90% 줘서 한 달에 한 1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4시간에서 이제 7시간까지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남녀노소 특별한 기술 없이 손들면 지역의 소득이 150만, 4개월이면 600만 원 이상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엄청난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침 의정부가 이제 진행하는 이름하여 이제 뭐 이런 녹화 사업, 뷰티 앤 그린이라 그래가지고 GB 사업을 대거 투입해서 이런 녹화, 공원,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아름답게 마을 가꾸기에 투입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지역 경제 이제 소득 효과가 발생했고 그 정책이 대단하다 그래서
정책 응모에서 최우수 정책 과제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상도 받고 그러셨어요. 그야말로 이제 일거양득하는 그런 성과를 부분적으로 거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의정부 씨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정부 100년 먹거리 사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복합문화 융합단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들 기대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말 의정부 잘 살아보세 100년 먹거리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민에게 공약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그것이 가능한 사업이 이제 고산동에 있는 우리 이제 뭐 교도소 앞 또는 캠프스 텐이 수락산 앞 이렇게도 이제 표시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화 복합 융합 단지를 하겠습니다. 한 20만 평 됩니다. 그게 뭘 하려 그러냐면 이제 K-팝의 이제 클러스터 이제 공연장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원하는 이제 첨단 이제 그 콘텐츠를 만드는 그거를 전 세계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네이버를 합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동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이제 문화 공간. 그 다음에 세계 먹거리촌.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료, 관광 이런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그저 이제 공약대로 3만 개 이상의 이 일자리와 800만 명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렇게 이제 뭐 5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내겠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뭐 정부로부터 이미 행정적인 허가는 다 완료됐고요. 공사도 한 35%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을지대학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뭐 병원은 어떻게 됐어?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개원하고 계약을 2월 달에 하면은 그 실체를 볼 수 있듯이 맨날 무슨 복합단지인데 어떻게 됐어 그러는데 35%가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저 한 1년 내외 하면은 이제 실체가 완성되는 이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도 미군 부대 또 부지 활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의정부 하면 미군 부대가 좀 빨리 빠져주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조금씩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을 하고 계시죠? 이 부분도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정말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국가가 위태로울 때 그 미군 부대 또는 미군을 안고 64년 동안 이제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는데 그게 이제 뭐 우리의 요구도 아니고 한미 간의 LPP 계획을 하는 걸로 미군 부대가 이제 집적화하느라고 평택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2012년부터 갔는데 아직도 이제 3분의 2가 되는 3개의 캠프가 반환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과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빨리 반환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 주도형으로 국가가 좀 뭐 지역 뭐 개발에 좀 애를 써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커머스 물류단지라는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정부 계획을 해서 땅 있으면 신청하세요. 국가도 뭐 한 1조 정도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가 계획이 돼 있어서 경기도에는 6개 도시가 이제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화성과 의정부, 구리가 선정이 된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 빼놓고는 대규모 각종 물건을 배부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이제 이커머스 물류단지인데요. 그거를 이제 미군 부대 했으면 좋겠다고 정부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RC 그러면 안보 테마 공원이다. 그다음에 뭐 액티브 시니어 뭐 단지다. 이렇게 있는데 정부가 정부 주도로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고 신청하라 그래서 그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MOU도 되고 공유지 이제 종합 발전 계획도 변경을 해서 국가 주도형 이제 이커머스 물류 단지가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그 대상지는 아까 얘기한 이제 CRC라는 녹양동에 있고요. 캠프스 텐리의 일부 반 정도 2곳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요. 요즘에 이제 의정부를 곳곳을 돌아다니면 화단이 조성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군 부대 도시라는 어떤 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회색빛이라는 좀 색깔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런 화단 때문에 좀 녹색이 회색을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린앤뷰티 사업이 예전에 저희 이쪽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말에 완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원도봉산이 유일한 국립공원이 수도권에 있고 앞에 수락산이 있고 홍복산, 천보산, 중량천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미군 부대 때문에 그러니 조금 안에만 그 숲속권을 끌어들인다면 도시의 공원화만 이룬다면 정말 스위스의 어느 도시, 싱가포르 어느 도시, 영국의 무슨 도시 부럽지 않게 정말 치장하고 아름답게 이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제 착안을 하는데 정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독일 가고 영국 가고 싱가포르 가서 빌딩 안 부러워요. 그 공원이 그렇게 이제 뭐 부럽고 가치 있어 보이고 시민들의 이제 휴식처로서 이제 귀한 곳인데 지금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고 녹색화한다면 명품 도시가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가 들어와서 녹지를 만들라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녹색의 공간을 이제 GB라 그러는데 그린을 얘기하는 거고요. 뷰는 이제 뷰티. 아까도 이제 뭐 그런 공공 사업으로 이제 풀도 뽑고 나무도 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도 갈 수 있는 직동 추동을 우리 공원으로 됐으니까 전부 그것도 또 응모 사업을 해서 40억을 받아서 이제 아이들이 또 장애인들이 유모차까지도 전 구간을 장애 없이 이렇게 이제 다닐 수 있고 또 그냥 잡목이 우선하고 남의 땅으로 이제 공원은 돌려받았는데 이제 그런 땅을 잡목을 거의 3분의 1을 걷어내고 명품 이제 이런 단풍길을 만들었어요. 그럼 내년쯤 되면은 뭐 어디 무슨 다른 뭐 유명한 내장산이니 뭐니 단풍 구경 갈 필요 없고 수도권의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단풍길을 바로 이제 의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총칭해서 이제 GB 사업으로 조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시장님이 이제 3선을 하시면서 정말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게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성과가 많은 건 아무래도 시장님이 교수 출신 시장님이어서 조금 더 애착이 가시는 건가요? 어떠신가요? 그러기도 하고 제 자신이 뭐 방송에 나와서 한두 번 얘기를 해서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참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 고향은 충청도인데 아버님이 대책 없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참으로 어린 시절을 한 10년을 청계천 판잣집에서 거의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까지 초등학교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공부를 참 어렵게 하고 또 이렇게 중학교 저는 대학을 나올 때 수재라고 하는 형님들은 그나마 공부를 못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이 들면서 한 국가도 한 지방도 한 집안도 교육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국가나 지방과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정말 이제 교수로서 21년 있으면서 그런 사명감으로 이제 재직을 했는데요. 이제 시장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보건, 경제, 뭐 복지 그 중에서 이 교육의 업무가 이제 교육청으로 분할돼 있습니다만 또 마침 혁신교육이라는 이제 그 교육청의 제도하고 같이 어울려서 교육청만 아니라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과 교육청이 함께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한 6개밖에 안 되는데 제가 손들어서 혁신교육을 10년째 경기도에서는 이제 초창 멤버로 이렇게 해서 안착을 했고 또 이제 학교 시설이 이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하드웨어가 체육관, 급식실, 뭐 컴퓨터실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럼 형편이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하라 이런 식이라서 우선적으로 많은 그런 시설을 보완했고
그리고 이제 4차 뭐 쉽게 해서 이제 컴퓨터에 의한 세상이 돼서 그것에 대한 지원을 막 하고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화상 교육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이제 그 패드, 노트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대폭 지원했는데 아주 우연히 이게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그거를 해보라는 시범 사업으로 전 지원했는데 필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뭐 선생님들이 칠판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현장 교육은 안 되고 그것만 가능할 때 우리 시는 그나마 허둥지둥하지 않고 즉각 이제 영상 교육으로 이렇게 이제 재택 교육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보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에 대해서도 참 많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나오신 김에 최근에 뭐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도봉 면허 시험장이요. 이제 면허 시험장이라는 게 사실 뭐 아시는 것처럼 반기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불편한 시설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면허 시험장이 장암동에 왔을 때 과연 장암동과 의정부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의정부 시청에서 하는 여권 업무도 국가 업무거든요. 아니 여권 업무를 만약에 광화문이나 저 경기도 수원에 가서만 그거를 반드시 국가 업무 사업인 그 여권 업무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필요한 그게 업무겠어요. 자동차 시험 면허도 국가 업무예요. 쉽게 얘기해서 의정부 시민이 노원 가도 되고 노원 시민이 의정부 가도 되는 업무예요. 근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 그깎게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귀한 시간에 그 도시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서울에는 4개밖에 없어요. 노원에 귀한 시설이 있는 거예요. 혐오 시설이라서 버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아까 제가 문화복합단지의 이제 비전 사업을 얘기하듯이 박원순 시장님이 창동 기지창을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한 30만 평 돼요. 그거를 이 남양주로 옮기고 그 바로 옆에 도봉면허 시험장이 2만 평이 있는 거예요. 장암 이쪽에 이 도봉 저쪽에 창동 기지창을 옮겼는데 이게 옮겨서 어딘가 옮기는 계획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에도 있으니 의정부에 있는 거를 통합 그쪽에는 이전하면 어떻겠냐?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지금 그린벨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라는 거는 어떠한 건축 행위도 안 되는데 공공목적으로는 작년 12월까지 조그만 거라서 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그만 거고 공공목적으로도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런 제안을 함으로써 서울시는 엄청난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엄청난 좋은 기회가 오고 또 우리는 그린벨트에다가 그거를 통합 이전하고 그린벨트 아닌 땅을 또 다른 정도로 우리도 쓸 수 있고 엄청나진 않지만 그러면 우리의 이익과 그쪽의 이익과 그걸 동반 성장이라 그래요. 그런 이익과 또 지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서 팔지도 사지도 않고 세금은 계속 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지주들에 대한 이제 토지권도 해결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엄청난 이익을 뭐 지분을 다 해주지는 않지만 상당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의정부에 그 해당되는 인센티브를 보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박원순 시장님 노원 구청 의정부시가 이제 동반 성장에 관한 이제 협약 MOU를 했는데 뭐 일부 주민들이 계속 내비두면 그거보다는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 지금 뭐 40년 50년 안 하고 더 강화돼서 더 안 풀어준다는 땅을 그거면은 풀어주겠다고 정부도 그러고 도지사님도 서울시에서 그 총량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린벨트의 총량을 일부 대여를 해서 이제 이쪽에 투입하는 그런 공공의 사업인데 발전을 위해서 이제 좋은 뜻으로 반대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또 찬성하는 주민들이 또 뭐 이렇게 찬성 민원과 반대 민원이 이제 얽혀 있는데 아까도 이제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큰 시에 귀중한 시기에
시장을 3번씩 했는데 제가 의정부 시 발전과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고심하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법으로도 시장을 한 번 더 못 나가는데 네. 그 받은 모든 감사와 그 보람을 그거를 딴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시장을 믿고 지금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그것을 통한 그 지역의 주민 또 원주민 또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많은 이해와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도시가 살아나려면 재기능을 하려면 오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곳에 아무래도 면허 시험장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죠. 그럼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역 경제. 그래서 뭐 반대하는 분들은 뭐 공해가 심하다. 예. 아이 그 앞에 길은 8차선이에요. 네. 동부 가는 도로가 그냥 쉴 새 없이 차가 다닙니다. 네. 그거는 도봉 면허 시험장이에요. 네. 그 안에서 줄고 가지고 차 몇 대 다니는 거를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실제로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 1년에 46만 명 정도 우리 시의 인구만 하는 분들이 오고 가요. 그럼 거기에 뭐 일부러 뭐 부대찌개든 뭐 그 주변에 옷가게든 음식점이든 지나가다가 소비가 일어나는 거죠. 일부러도 이제 뭐 구매를 위해서 오시겠지만 그러면 결코 그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만히 있어서 지금 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거기 이제 주로 이제 화원을 만드는 이제 비닐하우스가 이제 대부분인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방치한 것보다는 뭐를 보더라도 지역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시험장이 아니면 지금 그 땅은 지금 40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것처럼 더 강화하겠다는 거 앞으로 아닙니까? 40년도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도 안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공공이면 풀어줘야 되는데 20만 제곱미터는 이제는 조그만 땅은 공공성이 있어도 안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지침이니 그거야말로 이거는 도봉면허 시험장이라는 게 뭐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니까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신청하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해당되는 행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도 그 땅이 오랫동안 묶여 있고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더 좋은 시설로 개발하기를 원하시겠지만 현재 어떤 규제 속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는 이번 방송 통해서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언제까지 이 시기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께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정말 힘든 한 해, 지난 한 해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 때마다 시민들이 참으시고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1,300여 우리 공무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합쳐서 이제 머지않아 백신의 준비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빨리 방역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도 도지사님과 깊은 상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도록 남은 임기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무쪼록 힘내세요. 네, 오늘은 안병영 의정부 시장님 모시고 올 한 해 의정부시가 그려나갈 청사진을 알아봤습니다. 신축년 한 해 더 큰 꿈과 희망을 안고 발전해 나갈 의정부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